미래통합당이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는 나는 이 새끼들이 제일 나빠요. 또 여기 튀어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미래한국당 만드는데도 오케이 뭐 온갖 예를 들면 미래한국당이 우리 비례대표 명단 어떤 식으로 민주적으로 하면 좋을까요? 찬반 투표해도 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미래한국당의 가장 호의적으로 선거법을 해석했던 선관위를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항의 방문을 해요. 원내대표를 필두로 해가지고. 네. 편파적이라는 거지. 첫 번째 민주당도 좀 해라 이런 거. 나 솔직히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너무 뻔뻔해. 얘네들은 불편한 게 자기들한테 조금만 불리한 게 나오면은 그거를 참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지금 오세훈이나 나경원, 대진년 학생들이 선거 방해한다고 요거 막 이걸 왜 처리 안 한다고 선관위 난리를 치고 있어요. 뭐 물론 경찰은 지금 수사를 착수했다 그러는데 조만간 대진년 학생도 인터뷰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요. 야 이건 뭐 어쨌건 진짜 뻔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도부 자체가 선관위를 방문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얘들이 참을성이 없어서 갔구나의 차원이 아니라 선관위가 앞으로 할 행동의 가이드라인을 맞아요. 제시를 한 압박하는 거예요. 거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선관위는 계속 자기 검열에 걸린다고요. 이러다가 또 우리가 혹시 너네 왜 편파적이야? 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라는 저 옛날에 한나라당 대표하던 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인터뷰를 실제로 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다. 나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본인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방송에 좀 이렇게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던데 선녀 같아서라고는 안 그러시던가요? 오! 그러지 마. 신고해버릴 거야. 예. 근데 저는 여기 그 심재철이 특히 그 이끌고 갔다고 생각하는데 예. 심재철은 쇼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지지도나 그 자기 세력의 결집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우리 당에선 싸울 때 필요한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선관위에 갔다고 생각하고요. 과천에 있는 선관위에. 그다음에 지금 이재정이라는 그 비례 초선 의원이 연고가 없는 그 자기 지역구에 와서 10% 정도 격차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그 여론조사가 결과가 이재정 40.8, 본인이 33.4예요. 거기다 추혜선도 5.5입니다. 그러면은 민주 진보 진영이 만약에 추혜선 표가 이쪽으로 간다면 전부 갈 리는 없지만 그러면은 이재정 후보는 거의 50에 가깝고 본인은 지금 그 한계선에 봉착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33. 그다음에 지난번 선거 결과가 실은 심재철이 41.46으로 당선됐어요. 근데 표가 분산됐거든요. 우리들이 20대에서 이정국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9.51입니다. 그러니까 40. 그다음에 정진우라고 정의당 후보가 20% 19% 차지했어요. 그럼 합치면 우리가 그쪽 세력 그쪽에 인구 구성상 60% 정도가 민주 진보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등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쇼킹하게. 그리고 나는 우리 보수 진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전투력 있는 사람이다. 그 쇼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잊으셨나요? 저는 1개 국회의원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지도부에 속하는 끝발 있는 힘 있는 의원이니까 여러분이 저를 선택하셔야지 우리 지역구에 그나마 콩고물이라도 떨어집니다. 그렇게 지금 과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심재철은 국회 부의장 지낼 정도의 5선이죠. 네. 근데 사실 원내대표에 안 나갔으면 원내대표가 안 됐으면 컷오프 대상이에요.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공천을 어떻게든지 받겠다고 원내대표 나가서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표현들이 세지면서 자기 존재감 과시해야 되고 이런 짓거리 하는데 문제는 그게 핵심은 아닌 거. 오늘 이야기는 선관위를 뻔뻔하게 항의 방문하는 이 기자들의 태도가 뭘까 도대체. 그러면서 지금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선거에 출마하는 황교안은 되고 안 되고 뭐 이해찬 대표는 선거에 출마 안 하니까 되고 하는 뭐 이런 나름대로 선관위가 어쩌다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럼 여지없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자체에 선과 말을 묶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놈들이 제일 잘하는 수법이 방송사 항의 방문하기. 그러니까 보도가 좀만 불리하게 나가면 항의 방문하잖아요. 경찰청도 가고.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상대가 지져요. 그러면 거기다가 고기 하나라도 더 주게 돼 있거든. 사람 심리가 그렇다고. 근데 이 민주당이나 이렇게 진보 진영에서는 이렇게 항의 방문을 하고 이쪽을 옥죄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일이고 비민주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아서 안 하는 건데 그치.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는 쪽의 눈치를 더 보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미통당 네. 입장에서는 그 광진을 그다음에 그 민경우에 관련돼서 성관이가 실은 상당히 센 그 고발 조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같은 뭐 정치인이 아무리 텃밭을 일구면 뭐 합니까? 당선되고 나면은 끝날지도 모른다. 그다음에 지금 박성준인 거예요. 서초에 관련돼서도 그러니까 성관이가 1년에 그 미통당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나름 객관적인 자세로 그 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속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패배에 대한 지금 명분 쌓기 목적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싸웠는데 실은 성관이가 성관이의 편파적이어서 그래서 자기들이 탄압받는 구조. 왜냐하면 국민들 생각에는 성관이도 결국은 정권과 같은 쪽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만든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민주당은 나름 여기에 그 맞대응하지 않는 게 저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벗어나는 그리고서 민생에 관련된 입법을 지금 함으로써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 재난 기본소득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자꾸 그 민주당이 안을 마련하고 그 홍남기 부총리 불러다가 뭐 체근하고 이런 거 자체가 민생에는 더 이렇게 그 크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는 잘 가고 있다고 너무 생각합니다. 깊게 갔어. 너무 깊었나요? 아니에요. 너무 깊게 갔어. 저는 황 작가님 얘기가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의 국회에서의 싸움을 보면은 항상 민주당이 밀릴 때 왜 밀렸는지 아세요? 미통당, 그러니까 그전 자유한국당이 의제 선점을 해서 딱 끌고 오면은 민주당이 그거를 방어하는 차원으로 계속 끌려 들어가면은 100% 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통당이 선점한 의제 또는 설정한 의제에 끌려 들어가서 그걸 방어하면서 싸움을 벌이지 말고 민주당만의 새로운 의제로 계속 그것도 그러니까 민생과 너무 가까운 깊게 갔다는 말은 당연히 그런 의도가 있겠지. 문제는 내가 아까 말한 그런 논리예요. 어쩌면 뭘 많이 내다보고 선거에 질 것까지 대비해서 그건 아니라고 보고 너무 깊게 갔어. 너무 똑똑하게 봤구나. 내 말의 의미는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왜 미통당을 이렇게 똑똑하게 봤어요? 선관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선관위 위원장 자체가 지금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누구나 다 알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약간 피해 의식이 있고 실제로 이상한 짓거리해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 망가뜨린 게 선관위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부류의 얘들한테는 뭐 되게 너그러운 측면이 결정적인 게 몇 가지가 있었다고. 물론 얘들 허락 안 해준 것도 있었죠. 기억하시겠지만 비례한국당 같은 거는 허락을 안 해줬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그게 그 뭐 이건 받아주고 이건 안 받아주고 하긴 했지만 진짜 결정적인 것들은 다 미래통합당 애들 걸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가장 큰 오점이죠. 이렇게 혜택을 받은 놈들이 선관위에 몰려가서 본인들의 그 뭐 억울함 이런 걸 호소하면서 막 이게 마치 탄압받는 분위기라고 하는 그걸 연출하는 것 자체가 너무 뻔뻔스럽다는 거고. 자, 뭐 그 이야기는 길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예. 너무 아는 것들이 많아. 두 사람 정치해 그냥. 저는 방송할게요. 저도 관찰자로만.